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이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론과 백선과 기출문제 과정을 다 풀었어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 낱말만 바꾸는 겁니다. 그게 대비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에 토지의 조사 등록 이렇게 내놨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토에 약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등록은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옳은 것 일어났죠.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등록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변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어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1번, 2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등록은 국장이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동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 그러면 분할합병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3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핵심이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여기서 이용이 틀렸어요. 그죠?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에요. 그럼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따라서 계획 수립도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별로 한다. 그런데 부득이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지번별 조서에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 조사부죠. 그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 문구에서 핵심은 딱 4개를 기억하세요. 등록은 국장,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해야 할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목으로 갔네요. 그죠?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서 1번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다. 틀렸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할 때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 하죠. 그죠? 대.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걸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 결론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고 안 들어가면 하천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라면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연왕고를 재배죠. 그죠? 재배하는 것은 유지다. 틀렸죠. 그죠? 유지가 아니라 답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왕골 등을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입니다. 유지. 그런데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 자생을 묻는지 재배를 묻는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생은 유지, 재배는 답. 3번에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 용지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인데 이걸 조금 확대를 시키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용출이냐 운송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운송하면은 잡종지가 되죠. 그죠? 용출하면 광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도와드리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석유류가 용출되면 광천지죠. 그죠? 운송하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러면 판매하면은 주유소 용지가 되죠. 이제 중요한 거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 있죠. 이것도 역시 주유소 용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용출로 물었으니까 광천지가 되는 겁니다. 5번에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된 용도가 틀렸죠. 그죠? 종된 용도가 아니라 주된 용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설정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든 본시험이든 아주 자주 나오죠. 그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보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하단부가 틀렸죠. 그죠? 중앙이 되죠. 그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이 틀렸죠. 그죠? 하단부가 되죠. 그죠? 하단부. 도로구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가 틀렸죠. 그죠? 상단부가 되죠. 그죠?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의 이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그죠? 그래서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이 바깥쪽 어깨 오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가시켜야 될 건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하고 4번, 5번은 차이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은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하죠.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을 하죠. 4번, 5번은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1, 2, 3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세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하나,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이라면 틀립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이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한 장 4번으로 가볼게요. 면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 면적 밑에 있는 걸 푸는 게 키가 아니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그죠? 그래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죠. 그죠? 이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경계점 자배등로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때 경계점 자배등로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반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0.05 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죠. 그럼 6은 5보다 크죠? 그럼 올리니까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4죠? 5보다 적죠? 그럼 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5로 끝났죠. 끝났다면은 앞자리를 보죠. 앞자리가 짝수이면 버리죠. 그죠? 그럼 이거 버리죠. 그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자리가 홀수, 이 홀수이면 올리죠. 그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자배등로부를 비추한 데서는 최소가 0.1이죠. 그러면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그럼 여기는 0.3이니까 0.1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0.3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지금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해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0.5죠. 그죠? 그럼 6은 5보다 크죠? 크니까 올려야 되죠.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4는 5보다 적죠? 버려야 되죠. 그래서 545로 등록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역시 5로 끝났죠. 5로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앞자리 6은 짝수죠. 그럼 이거 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이거는 5로 끝난 게 아닙니다. 5, 1이죠. 5, 1은 5보다 크죠. 다른 말로 말하면 954.5와 954.51은 차이가 나는 거죠.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죠. 이거는 5, 1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5가 되죠. 근데 여기 4라고 썼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죠. 그죠? 4가 아니라 5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0.31은 여기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최소가 1이죠. 1. 그럼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전부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해라.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추가를 시킨다면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죠. 경계점 자비등록부와 600분의 1은 경위의 청량을 사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을 하죠. 최소가 0.1,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1000에서부터 6000은 일어나죠. 이거는 평판 청량을 사용을 하고 전자면적 측정기죠. 전자면적 측정기죠.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냐? 1이죠. 1.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면적은 토지대당, 임야대당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묶은 것 일어났죠. 1번에 개별 공시지가 5죠. 자,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적 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죠. 이때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 자료가 뭐냐? 그게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겠죠. 지목을 알아야 되겠죠.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공시지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하고 지목을 등록하고 면적을 등록하고 공시지가를 등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5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위치 X죠. 여러분들 위치라는 거는 강남구청이 어디에 있느냐, 강남세무서가 어디냐, 그 위치를 알려면 도면을 봐야 되죠. 그래서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런 거는 도면에 등장을 하는 거죠. 디귿입니다. 필지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 5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건 고유번호가 있고 장번호가 있죠. 이 고유번호,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꼭 외워야 돼요.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의 토지이동사유 5죠. 이 토지이동사유가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5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건물의 명칭 X죠. 그죠?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여러분들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 하면 항상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죠. 따라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호, 뒷끝, 리얼.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500분의 1 5죠. 그죠? 600분의 1 맞죠? 1200분의 1 맞아요. 2000분의 1은 X죠. 그죠? 3000분의 1은 맞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7개. 그게 7종이죠. 그죠? 이게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입니다. 그러면 지적도에서는 7개 전부 다 사용을 해요. 전부 다. 그런데 임야도는 2종이죠. 그죠? 이 2종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죠.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2종, 지적도에서는 7종, 500, 600, 1000, 1200, 2400, 3000,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지적 공부 복구죠. 그죠? 복구. 여러분들 핵심을 딱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지적 공부 복구는 지적 공부가 분실됐어요. 멸실이 됐어요. 훼손이 됐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또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을 때 이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두 개죠,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판결서.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1번은 O네요. 2번에 토지 대량은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된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자르면 이 위에는 1200분의 1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축척 변경 위에는 500분의 1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좀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인데 지적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1200분의 1입니다. 임야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6000분의 1이에요. 그럼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인데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랑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새로 만드는 게 복구고 복구를 할 때는 복구 기간이 있다. 그럼 만약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여러분들 아무 말 없으면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복구 기간 중에 이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요 부분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축척 변경을 하면 5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토지는 1200분의 1의 도면으로 복구해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변경될 테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하여야 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옳은 지문입니다. 3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에 훼손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지적 공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는 종이거든. 이 종이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를 하고 있지. 그럼 복구도 지적 소관청이 복구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우리가 시장군수 그 정량이죠. 그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분실됐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복구하면 돼요. 그럼 이걸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좀 전에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문구를 지적소관청은 복구하여야 한다면 오지. 자, 이 틀리게 한다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복구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복구 자료대로 측정한 면적과 지르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 청량을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럼 자료가 없다면 당연히 청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게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죠. 그럼 경계 면적이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알리는 거는 20일 이상 게시한다. X죠. 그죠? 20일이 아니라 15일 이상 게시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15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4개가. 축척 변경할 때 청산금 공고가 있죠. 이게 15일이죠.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신고 있죠. 15일이죠. 자, 세 번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죠. 이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그때도 또 15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복구 있죠. 이게 15일입니다.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이익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외가 4개가 있죠. 예외.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권리이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의 권리이익에 청량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되는 예외 4가지가 있죠. 자, 처음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건축물의 권리이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건축물의 권리이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의 권리이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4번째,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건축물의 권리이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토지 소유자는 지르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9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한다. 이거는 쉽죠. 그죠?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날짜는 크게 3가지죠. 3가지.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있죠. 이거는 60일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곳은 자, 분할된 지분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분할을 물을 수 있고 합병을 물을 수 있죠. 이때 분할은 신청을 안 해도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줘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 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거죠. 그죠? 그래 구별하고 있으면 돼요. 4번에 갑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할 때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그건 당연하죠.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하거든. 그럼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5번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공공사업 이래 나오죠. 그러면 건축물의 권리이익에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 좀 전에 이 4개 있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판결사업.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갔어요. 9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잘못 등록했어요. 이 잘못 등록한 걸 바로잡는 거를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정. 그럼 이때는 이제 이렇게 풀죠. 자, 법을 공부할 때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하면 되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걸 9개를 명시를 딱 해놨거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는 버리라고 그랬죠. 8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처음에 보니까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각하 쉼터에 따라 등기관의 통지. 여러분들 등기소에서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합병이 안 된다. 이런 통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또 모를 때는 이 등기관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에서 통지가 왔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맞죠, 그죠? 자, 3번을 보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틀렸죠, 그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지력청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자, 이렇게 하죠. 그죠? 제가 8개라고 그랬죠. 처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두 번째는 면적의 정감 없이. 여기서 조심할 때 면적의 정감으로 이러면 틀립니다. 면적이 변하는 것은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등기관에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지적청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가보면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에 지력청량기술자의 징계 바로 틀렸죠. 그죠?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가지고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징계가 틀렸네요. 그럼 바로 답은 1번이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과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이게 전부 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지적에서는 위원회가 3개가 나오죠. 그럼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고,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고,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거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지. 지방지적위원회는 1개죠. 축척변경위원회는 4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정책개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재심사 이렇게 나오죠.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기술자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는 청량을 실시해야 될 대상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문제가 쉽네요. 1번에 경계점을 지상해 복은 이게 경계 복은 청량이죠. 그죠? 두 번째, 지력 청량 수행자를 실시한 청량 성과에 대하여 지력 소관청이 검사 이게 검사 청량이죠. 그죠? 3번에 지력도에 등록된 토지를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게 축척 변경이죠. 청량해야 되죠. 그죠? 4번에 정비 사업, 여러분들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하죠. 그 청량을 우리가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5번에 지력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준다. 이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이게 기초 청량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 공부 복구 됐죠?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재료사 청량, 지적 확정 청량. 그러니까 13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있죠. 그 안 하는 게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4개는 청량을 하지 않잖아요.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하는데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죠.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죠. 두 번째는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력 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죠.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 2가지가 있죠. 이게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33회 때도 청량의 대상에서 지적 현황 청량을 가지고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에 가보니까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어요. 1번에 지적 기준점 열람 등본을 발급받으는 자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X죠. 그죠? 이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을 하는 사람이죠. 열람 발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지적 기준점이라면 딱 2개로 나누면 되죠. 그죠? 하나가 지적 삼각점이죠. 그죠? 하나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은 3개인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3개인데 2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처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적 삼각점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적 삼각 보로점, 지적 도근점 관리는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 답이 동일하다 이 말.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이죠. 그죠? 그럼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 그런데 지적 삼각 보로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에도 따라서 지적 삼각 보로점과 지적 도근점은 관리든 열람 발급이든 지적 소관청으로 답이 하나로 통일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럼 위에 것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 이렇게 나와 있죠. 등반에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기준점 청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이거는 있잖아요. 최근에 시험에, 최근에 7, 8년 동안에는 지문에 언급된 게 없어요. 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설치하는 절차거든. 처음에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그러니까 선점은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선정을 하고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표 설치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그러니까 요걸 한번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죠. 그럼 위에다가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적어도 돼요. 도근점과 보조점은 답이 똑같기 때문에 보조점이 돼. 열람 등본은 지적 소관청, 여기는 지적 소관청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5번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다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여러분들 이 지적 삼각점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거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다면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준다. 그게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파트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등기 파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